빗물이 창문을 타고 미끄러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한소연은 멍하니 창밖을 응시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한 빛으로 가득했지만 오늘따라 그 빛들은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방금 전 그녀의 10년지기 연인이었던 이준혁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 너는 너무 현실적이고 나는 더 높은 곳을 꿈꿔.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그의 흔적들, 그리고 가슴을 짓누르는 배신감이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혁은 그녀에게 전부였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 꿈을 꾸고 서로의 미래를 설계했다. 그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건축가였지만 언제나 준혁의 꿈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가 다니는 대기업 건설사에서 작은 프로젝트들을 맡으며 뒤에서 묵묵히 그를 도왔다. 그녀의 지식과 분석력은 준혁을 성공의 길로 이끌었지만 그 성공의 끝에서 그는 그녀를 버렸다.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다른 사람을 택하면서 서연은 컵에 담긴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의 쓰라림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관계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던가. 자신의 명성과 인정, 심지어는 자존심까지도.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질식시켰다. 결국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대로 방에 틀어박혀 있기에는 숨이 막혔다. 밤늦은 시각 비가 내리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서연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무작정 걷고 또 걸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왜 그녀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오직 준혁만을 위해 살았던가. 그녀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찰락황하는 굉음과 함께 번쩍이는 불빛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녀의 몸이 옆으로 휘청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서류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한 남자가 검은색 스포츠카에서 내렸다. 그는 우산을 쓴 채 다가왔다. 차가운 시선,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그는 마치 그림에서 튀어나온 듯한 비현실적인 외모를 가졌지만 그 존재는 서늘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괜찮으십니까?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짙은 밤하늘처럼 깊었고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스쳐 지나가더니 바닥에 떨어진 서류 가방과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설계도들을 향했다. 그녀의 소중한 작품들이 빗물에 젖어 흐릿해지고 있었다. 내 차를 긁었군.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다. 서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옆을 보았다. 그의 검은 스포츠카 옆면에는 길게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의 낡은 가방에 달린 금속 장식이 긁어낸 자국이었다.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월급으로는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것 같은 차였다. 남자는 그녀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멍한 눈빛, 그리고 낡은 옷. 그는 그녀를 순식간에 평가하고 결론 내린 듯 했다. 배상 능력이 없어 보이는군. 그의 말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대신 다른 방식으로 갚아도 좋아. 남자는 자신의 비서로 보이는 남자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비서는 곧장 종이와 펜을 건넸다. 남자는 젖은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였다. 내 이름은 강태준. KTG 그룹 총괄 본부장이다. 이건 내 명함이야. 내일 아침 10시까지 이 주소로 찾아와. 늦으면 2배로 청구하겠다. 그의 말은 협박에 가까웠다. 서연은 명함을 받아들고는 멍한 얼굴로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강태준,
KTG 그룹. 그녀는 그 이름을 알았다. 준혁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회사. 그리고 그녀를 버린 이유가 된 그녀의 라이벌 회사가 속한 그룹.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은 이 거대한 기업과 엮이게 된 것이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어젯밤의 기억은 꿈만 같았다. 그러나 손에 들린 명함은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했다. KTG 그룹의 본사는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초고층 빌딩의 꼭대기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마치 세상의 정점에 선 듯한 느낌을 주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와는 달리 그는 깔끔한 슈트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여전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녀의 손에 들린 젖은 서류 가방을 보았다. 그것들이 당신의 작품인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설계도들은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게 했다. 쓸모없게 되었군. 하지만 당신의 재능은 쓸모가 있을 수도 있겠어. 강태준은 그녀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다. 그것은 KTG 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아르카디아 타워의 개요였다. 그 프로젝트는 단순한 빌딩이 아니라 미래 도시를 구현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난 건축에는 문외한이지만 당신의 눈빛은 알고 있다. 무언가를 잃은 공허함과 동시에 그것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열망. 나는 그 열망을 이용할 생각이다. 강태준의 말은 거만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계약 연애를 하자. 그의 제안은 충격적이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내게는 사업 파트너를 속이기 위한 가짜 연인이 필요하다. 당신의 불행한 사랑 이야기는 완벽한 배경이 될 것이다. 내게는 당신의 비극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나의 힘이 필요하다. 강태준은 덧붙였다. 당신이 내게 필요한 그림을 그려준다면 나는 당신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 줄 것이다. 당신이 버려진 이유가 당신의 무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지. 물론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기회도 함께.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는 그녀의 상처를 파고들면서도 동시에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절망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이용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이 다시금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래, 증명해야 한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강태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였고 동시에 그녀를 향한 어떤 알 수 없는 흥미를 담고 있는 미소였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남자가 단순한 총괄 본부장이 아니라 그녀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이 선택이 단순한 복수가 아닌 그녀의 삶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한서연은 강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했다.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가 제시한 조건들은 그녀가 이전에 꿈꾸던 것들, 준혁의 그늘에 가려 놓아두었던 것들이었다. 그녀는 KTG 그룹의 아르카디아 타워 프로젝트에 대해 밤새도록 조사했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선 거대한 미래 도시의 청사진이었다. 그녀의 전공 지식과 뛰어난 분석력은 그 프로젝트의 복잡한 구조와 기술적 난제들을 단번에 파악했다. 그녀는 흥분했다.
준혁과 함께하던 소박한 프로젝트들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강태준과 KTG 그룹의 한 레스토랑에서 공식적인 첫 데이트를 가졌다. 그녀는 낡은 서류 가방 대신 그의 비서가 준비해준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그러나 그 드레스가 그녀의 몸에 꼭 맞았듯이 이 새로운 역할도 그녀에게 꽤나 어울리는 듯했다. 강태준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마치 조각상처럼 우아하게 앉아 있었다. 그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아우라는 그 공간을 압도했다. 서연이 다가서자 그의 차가운 눈빛이 그녀를 향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당신은 꽤나 변신에 능한 사람이군. 그의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를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준 역할이니까요. 그들은 식사를 하는 동안 마치 진짜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었다. 물론 그 대화의 대부분은 강태준이 그녀에게 지시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KTG 그룹의 주요 인물들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그가 경계하는 사업 파트너, 그리고 그의 숙적인 삼촌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연극을 벌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어떤 복잡한 감정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사업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깊은 개인적인 원한과 관련된 것임이 분명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들은 한 파티에 참석했다. 그곳은 서울의 가장 화려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다. 서연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다. 그 시선들은 호기심과 동시에 질투를 담고 있었다. KTG 그룹의 총괄 본부장 강태준의 옆에 있는 그녀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파티장 한가운데서 서연은 믿을 수 없는 사람과 마주쳤다. 바로 그녀의 전 연인 이준혁이었다. 그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함께 있었다. 서연을 버리고 떠난 바로 그 여자였다. 준혁은 서연을 발견하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강태준의 팔짱을 꼈다. 오랜만이에요, 준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준혁은 오히려 더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침착하고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강태준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꿰뚫자 입을 다물었다. 강태준은 준혁에게 명함을 건넸다. 이 친구가 내 새로운 비서 겸 파트너입니다. 그녀의 재능이 아까워 데려왔습니다. 그의 말은 서연을 비서로 격화시키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뉘앙스도 풍겼다. 준혁은 강태준의 말에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설 뿐이었다. 서연은 준혁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통쾌함을 느꼈다. 파티가 끝난 후 강태준은 그녀를 바래다 주었다. 차 안에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그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내 편에 섰고 나는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비즈니스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되새겼다. 준혁을 만났던 순간 강태준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가 자신을 파트너라고 불렀던 순간. 그녀는 그에게 어떤 사람일까? 단순히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다음 날부터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KTG 그룹의 한 작은 사무실을 배정받았고 강태준의 지시에 따라 아르카디아 타워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에 매달렸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문제점들, 비효율적인 설계 구조, 그리고 숨겨진 부실 공사 가능성들을 찾아냈다. 그녀의 분석은 매우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강태준은 그녀의 보고서를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비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그녀가 이토록 뛰어난 재능을 가졌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강태준은 그녀의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몇몇 부분들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매우 빠르고 단호했다. 어느 날 서연은 프로젝트 자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몇몇 핵심 설계도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되었거나 위조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 사실을 강태준에게 보고했다. 강태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료를 건네받고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고 그의 눈빛은 깊은 분노와 동시에 계산적인 냉정함을 담고 있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의 말은 마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그 순간 그에게서 어떤 다른 인격을 느꼈다. 어제까지 그녀에게 차갑게 비즈니스적인 태도를 보였던 그와는 다른 훨씬 더 위험하고 냉혹한 인격이었다. 그녀는 불안함을 느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단순한 총괄 본부장이 아닐 것이라는 그녀의 직감은 더욱더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그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경계해야 할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강태준은 두 가지 모습으로 존재했다. 하나는 그녀에게 기회를 준 매력적인 사업가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를 알 수 없는 위험 속으로 끌어들이는 냉혹한 존재였다. 그 두 인격은 마치 모에비우스의 띠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한서연은 강태준의 행동 변화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고 무자비하게 변했던 그 순간. 그것은 마치 다른 인격이 그의 몸을 지배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비밀이 그녀가 발을 들여놓은 이 거대한 음모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서연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설계도, 위조 사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건물의 안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조작한 흔적이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부실 공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고의적인 파괴 행위였다. 그리고 그 목적은 KTG 그룹의 아르카디아 타워 프로젝트를 실패로 이끌려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그녀를 파트너로 삼고 아르카디아 타워 프로젝트에 투입한 이유. 그것은 그녀의 복수심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의 전문적인 능력을 이용해 이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왜 그는 그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않았을까? 왜 그녀 같은 외부인을 끌어들였을까? 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채 남아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KTG 그룹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 능력은 그녀를 도왔다. 그녀는 설계도 위조에 관련된 자료들을 추적했고 그 배후에 있는 몇몇 이름들을 발견했다. 그 이름들은 KTG 그룹의 주요 관계자들과 연관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 이름들 중 하나가 준혁의 새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불행은 이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강태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다른 인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그녀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의 등 뒤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서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조용히 서서 그녀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하군.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서연은 긴장감을 풀고 그에게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이야기했다. 설계도 위조,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이름들. 그녀가 모든 것을 말했을 때 강태준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마시오. 특히 당신의 전 연인에게는. 그의 경고는 날카로웠다. 그들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들의 세계에 들어왔고 그들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서연은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그녀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그녀를 보호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그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삼촌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녀의 질문에 강태준은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는 곧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다. 이곳은 안전하지 않다. 당분간 당신은 내 옆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그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그의 아파트는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동시에 차갑고 공허했다. 마치 그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서연은 그의 아파트에 있는 동안 그의 다른 인격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는 어떤 때는 다정하고 사려 깊은 모습을 보였지만 또 다른 때는 갑자기 차갑게 변하며 냉혹한 명령을 내리곤 했다. 그녀는 그가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트라우마가 그의 인격을 분리시켰을 것이다. 어느 날 밤 서연은 그의 서재에서 우연히 한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다. 그 앨범 속에는 어린 강태준이 한 여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앨범의 마지막 장에는 그가 한 남자의 죽음을 목격한 듯한 충격적인 사진이 있었다. 그 남자는 그의 아버지였다. 사진 속의 강태준은 공포에 질린 채 서 있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들을 보며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췄다. 강태준의 부모는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의 삼촌이 있었다. 아르카디아 타워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그의 삼촌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다. 그리고 강태준은 이 모든 것을 복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다른 인격은 그 복수를 위한 도구였던 것이다. 서연은 그의 복잡한 내면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복수와 동시에 자신의 연약한 인격을 보호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그의 복수를 돕는 것을 넘어 그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고 함께 싸워야 할 동지가 된 것이다. 강태준의 복잡한 내면을 이해하게 된 후 한서연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다른 인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갑자기 차갑고 냉혹한 인격으로 변할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태준 씨,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그의 폭풍 같은 내면을 가라앉혔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다른 인격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진정한 동지가 되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복잡한 과거와 가족사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삼촌이 꾸민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해 사건으로 세상을 떠났다. 강태준은 그 사고를 직접 목격했고 그 충격으로 인해 다중인격 장애를 갖게 되었다. 그의 다른 인격은 그 복수를 위해 만들어진 냉혹하고 무자비한 존재였다. 그는 그 인격을 통제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채찍질했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해왔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복수를 돕는 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가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심은 이제 희미해졌고 오직 강태준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함께 아르카디아 타워 프로젝트에 숨겨진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뛰어난 분석력을 이용해 위조된 설계도들을 하나하나 파악했고 그 위조된 설계도들이 실제 공사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추적했다. 그녀는 그 모든 과정이 강태준의 삼촌이 지시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그 모든 증거들을 모아 강태준에게 건넸다. 이것들만 있으면 삼촌을 끌어내릴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의 눈은 확신으로 빛났다. 강태준은 그녀가 건넨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그 서류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가 지난 수년간 꿈꿔온 복수의 완성품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대신 깊은 감사와 애정이 서려 있었다. 한편 서연의 전 연인인 이준혁은 그녀의 변화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KTG 그룹의 총괄 본부장인 강태준과 가까워졌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녀가 갑자기 그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서연은 그저 평범하고 자신 없던 여자친구일 뿐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접근했다. 서연아, 너 강태준 씨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거야. 그 사람 소문이 안 좋아. 그의 걱정. 어린 말은 서연의 귀에 비웃음으로 들렸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준혁 씨, 이제 나한테 더 이상 관심 끊어줘.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어.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준혁은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예전에 순종적인 서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그는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다. 준혁은 서연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강태준과 함께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차 자신이 서연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의 질투심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서연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준혁은 강태준의 삼촌에게 접근했다. 그는 그에게 서연이 KTG 그룹의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고발했다. 그는 서연을 이용해 강태준의 삼촌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강태준의 삼촌이 꾸민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강태준의 삼촌은 준혁의 고발을 듣고 서연을 제거하려 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과 강태준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녀가 그들의 계획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준혁을 이용해 서연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했다. 준혁은 삼촌의 지시대로 서연에게 접근해 그녀를 한적한 곳으로 유인했다. 서연은 준혁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러나 그녀가 도착한 곳에는 준혁이 아니라 삼촌이 보낸 거구의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납치하려 했다. 그 순간 강태준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다른 인격을 드러내며 그 거구의 남자들을 단숨에 제압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의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마치 사냥꾼처럼 그들을 쫓고 제압했다. 서연은 그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강태준은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고 속삭였다. 괜찮아요, 서연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안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지켜줄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이 거대한 음모의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한서연은 강태준의 품에 안겨 있는 동안 그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강렬하고 동시에 불안정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했는지, 그리고 그의 다른 인격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발현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들어올렸다. 그의 눈은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그녀를 향한 걱정과 안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녀의 말에 강태준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몸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을 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준혁을 향해 다가갔다. 준혁은 강태준의 힘과 냉혹함에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당신이 서연 씨를 위험에 빠뜨렸군.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서연을 향한 질투와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서연아, 난 정말 미안해. 준혁의 사과에 서연은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를 떠난 지 오래였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강태준만을 향했다. 그녀는 그의 복수를 돕는 것을 넘어 그의 인생을 망치려는 사람들을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태준은 준혁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에게는 한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준혁은 망설였다. 그는 자신이 속한 거대한 음모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강태준의 삼촌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압력을 가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두려움과 탐욕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때 강태준의 비서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강태준의 삼촌이 보낸 사람들이 준혁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강태준은 그의 삼촌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준혁을 이용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이다. 강태준은 준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입니다. 선택하시오. 준혁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강태준의 삼촌이 자신을 이용해 서연을 함정에 빠뜨리고 동시에 강태준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을 고백했다. 그는 강태준의 삼촌이 KTG 그룹의 아르카디아 타워 프로젝트에 숨겨진 비밀 계좌와 비리들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도 폭로했다. 강태준은 준혁의 고백을 통해 삼촌의 음모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그는 준혁을 경찰에 넘기고 모든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제
모든 것이 삼촌과의 최종 대결로 이어질 것이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그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그는 그녀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해주었다. 그들의 식사는 조용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오가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복잡한 내면을 이해하고 있었고 강태준은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음을 느꼈다. 서연 씨, 나는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함께 싸우는 거잖아요.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계약 연애를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동반자 관계의 의미를 깨달았다. 다음 날 강태준은 삼촌과의 최종 대결을 준비했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동안 서연과 함께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삼촌은 이미 그를 제거하려 했고 이제는 그가 복수할 차례였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삼촌이 마지막으로 한 방을 준비했다는 것을. 삼촌은 준혁이 모든 것을 폭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준혁을 제거하는 동시에 강태준을 파멸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를 던졌다. 그는 KTG 그룹의 아르카디아 타워 프로젝트를 통해 거대한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고 그는 그 횡령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 그를 잡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다. 강태준은 그의 삼촌이 도망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삼촌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삼촌이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준비한 모든 경로와 계획을 파악했다. 그들은 삼촌의 모든 계획을 뒤집고 그를 잡기 위한 마지막 전략을 세웠다. 우리는 삼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 대신 결의로 빛났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전투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지혜는 그들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강태준은 이사회 소집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삼촌이 해외로 빼돌리려던 비자금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삼촌은 자신의 모든 네트워크와 권력을 동원해 이 자금을 은밀하게 옮기려 했지만 서연의 날카로운 분석력은 그가 숨기려 했던 모든 미세한 흔적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 삼촌이 이용하려던 비밀 컨테이너 선박과 항공편을 정확히 예측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삼촌,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자수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십시오. 삼촌은 강태준의 말에 비웃었다. 강태준,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너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영리해. 너는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의 오만함은 끝이 없었다. 그는 강태준을 여전히 어린아이로 여기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의 오만함이 곧 그의 파멸을 가져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삼촌,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는 이제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강태준은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 대신 결의로 빛났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 그들은 비밀리에 준비한 팀을 이끌고 삼촌의 비자금이 이동하는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삼촌이 KTG 그룹의 자산을 몰래 빼돌리기 위해 사용했던 한적한 항구였다. 그들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삼촌의 부하들이 이미 자금을 컨테이너에 싣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다른 인격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고 그의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맹수처럼 부하들을 제압했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냉정하게 상황을 지휘했다. 그녀는 그가 흥분하지 않도록 조용히 그에게 속삭였다. 태준 씨 침착해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폭주하는 인격을 진정시키는 유일한 힘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자신의 분노를 억눌렀다. 그는 이제 복수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연의 지혜와 함께 행동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모든 비자금 컨테이너를 확보하고 그 증거들을 현장에서 검찰에 넘겼다. 삼촌은 모든 것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다. 그는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려 했지만 강태준은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삼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실행했다. 그것은 바로 이사회 소집이었다. 다음 날 강태준은 이사회에 삼촌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다. 그는 서연과 함께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다. 그의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이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강태준의 삼촌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을 속여왔는지 알게 되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삼촌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그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삼촌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권력과 명성, 심지어는 자유까지도 잃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준은 복수를 완성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공허했다. 그는 오랫동안 복수를 위해 살아왔고 이제 그 복수가 끝났을 때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다른 인격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그는 이제 온전한 자신을 찾아야 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강태준은 그녀를 꽉 안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약점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미래는 더 이상 복수나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사랑과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 강태준의 모든 복수는 끝났다. 그의 삼촌은 횡령과 비리 혐의로 체포되었고 KTG 그룹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오랜 시간 복수만을 위해 달려왔던 그는 이제 목적을 잃은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의 다른 인격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은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은 듯한 상실감으로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냉혹하고 무자비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한 자신을 찾아야 했다. 서연은 그런 강태준의 옆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함께 걸었다. 그녀는 그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말해주었고 그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교류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치유하는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강태준은 서연의 도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그의 내면에 숨겨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서연은 그의 치료 과정에 함께하며 그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 주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은 그에게 가장 큰 치유의 힘이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총괄 본부장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서연 앞에서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 한편 이준혁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비리에 대한 모든 사실을 검찰에 넘겼고 결국 모든 죄를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서연을 버렸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리고 그녀의 재능을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서연을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 그녀에게 그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강태준을 만났고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잊게 해줄 만큼 충분했다. 강태준은 삼촌의 모든 비리를 청산하고 KTG 그룹을 새롭게 재건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회사를 더욱 성장시켰고 사회에 기여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을 추진했다. 그는 이제 복수의 화신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었다. 서연은 그와 함께 아르카디아 타워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열정과 지혜를 쏟아부었고 그녀의 뛰어난 건축가로서의 재능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강태준의 여자친구가 아닌 뛰어난 건축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강태준은 서연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은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사랑은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결혼식은 조용하고 아름다웠다. 그들은 가족들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을 초대해 서로의 사랑을 맹세했다. 결혼식장에는 화려한 장식 대신 그들이 직접 디자인한 건축물 모형들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꿈과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사랑임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만나 진정한 행복을 찾는 현실적인 이야기였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고 서로의 사랑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